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샤오미 블랙샤크 리뷰 영상인데요. 확실히 써봐야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에 리뷰 영상이 조금 늦었던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디자인은 개봉기 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미래지향적이에요. 전면부는 평범한 스마트폰인데 뒷판은 정말 전투적이죠. 물론 디자인 부분은 호불호가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의 디자인이다 라고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세로로 손에 쥐었을 때는 그립감이 썩 좋진 않아요. 좌우 측면이 튀어나와 있고 가운데가 들어가 있어서 불안정하게 잡히는 느낌이 있는데요. 가로 화면의 그립을 위해 이렇게 디자인되었다고 제조사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불안정한 건 사실이죠. 디스플레이는 괜찮은 편이에요. 설정에서 색감도 원하는 대로 조절 가능하고 FHD 플러스 IPS 디스플레이가 탑재됐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저는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화면 밝기를 100%로 하고 게임을 즐기면 발열로 인해 밝기를 강제로 줄여 불만을 표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강제로 줄인다고 해도 100% 밝기 대비 70% 정도 수준이라 게임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더라고요. 물론 민감하신 분들에겐 문제가 될 수는 있겠네요. 조이 UI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요. 최신형 폰답게 답답한 건 없어요. 멀티태스킹도 엄청 빠르고 앱을 실행시키는 것도 엄청 빨라요. 스냅드래곤 845의 성능이 상당히 좋다는 걸 느꼈죠. 단점은 심각해요. MIUI는 8버전 이상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데 조이 UI는 초기 버전 수준이다 보니 한글로 설정해줘도 다시 풀리고 원하는 키보드를 설정해줘도 다시 풀려버려요. 어떤 조건에서 풀리는지 조차 모르겠어요. 재부팅을 하면 초기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재부팅을 안 했는데도 초기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 3번 정도 겪고 나니까 너무 귀찮아서 지금은 한글 설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포럼 글들을 찾아보니 조이 UI가 불안정해서 그런 거라는데 아직 글로벌론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안드로이드 마켓을 설치해서 내수용 앱을 사용하는 건 당연히 가능해요. 지문인식 속도는 그냥 빨라요. 장난이 아니에요. 화면이 잠겨 있어도 지문을 갖다 대면 화면이 켜지는 건 정말 좋네요. 샤오미 폰의 특화 시스템 중 하나인 샤크 스페이스를 확인해 볼게요. 디바이스 좌측에 보면 슬라이딩 버튼이 존재하는데요. 버튼을 밀어주면 샤크 스페이스가 실행이 되죠. 샤크 스페이스에서는 플레이 시간을 분석한 여러 자료들을 볼 수 있고 얼만큼의 데이터를 소모했는지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이런 게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또한 게임패드의 상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좋은 점은 샤크 스페이스를 통해 등록한 게임을 접속하게 되면 전화, 메시지가 와도 한 번의 진동만을 전해주게 되죠. 게임하다 전화 오면 화면이 바뀌게 돼서 짜증이 많이 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게이밍폰답게 게임에 집중하라는 배려가 돋보이는 소프트웨어였어요. 이건 정말 좋더라고요. 통화 품질은 그냥 그랬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받는 사람도 약간 먹먹한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물론 심각하게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갤럭시나 아이폰을 주로 쓰시는 분들은 블랙샤크 폰으로 통화를 하면 먹먹한 소리를 바로 느낄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중국산 스마트폰을 처음 써보는 건데 통화 품질은 약간 아쉽네요. 카메라로 넘어가 볼게요. 카메라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았어요. 요즘 스마트폰은 주가den 당연히 잘 찍히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야간에서도 생각보다 잘 나와주더라고요. 아이폰 X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물론 중간톤 표현이 조금 서툰 게 보여지지만 150만원짜리 스마트폰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의 카메라 성능이라면 저는 상당히 높게 점수를 주고 싶네요. 매뉴얼 모드도 지원하고 있으니 카메라 부분은 괜찮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스피커 역시 괜찮아요.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됐으며 소리는 아이폰 X보다 더 커요. 물론 차분하게 깔리는 소리는 아닌데요. 그래도 안 찢어지고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건 정말 좋네요. 그런데 양쪽 스피커의 음량이 고르진 않아요. 하단 스피커의 음량이 훨씬 크죠. 고르게 출력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이어폰이 없다는 것, 또 3.5파이 단자가 없다는 것,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단점이죠. 저렴해도 블랙샤크와 매치가 잘 되는 게이밍 이어폰이 번들로 지급되었다면 이건 정말 게임에 특화된 스마트폰이구나 라고 블랙샤크의 장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었을 텐데요. 가격 때문에 제외시켰다고 해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죠. 배터리, 진짜 놀랐어요. 가장 고스펙을 요구하고 가장 배터리 소모가 많은 게임 중 하나를 고르라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고를 수 있을 텐데요. 밝기 50%로 HD 플러스 극한의 옵션을 두고 배틀그라운드를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플레이했는데 배터리가 15% 정도 남았어요. 이것저것 감안한다면 대략 10%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4시간 동안 배틀그라운드를 했는데 배터리가 남았다? 그것도 풀업 가까이 설정했는데도 배터리로 깔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네요. 무엇보다 온도가 45도를 넘지 않아요. 물론 낮은 온도는 아니지만 액체 냉각 시스템이 탑재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발열에 상당히 신경을 쓴 모습이에요. 자, 이제 게임 쪽으로 디테일하게 넘어가보죠. 이건 타이틀에서도 얘기했지만 게임에 의한, 게임을 위한 폰이에요.
샤크 스페이스를 비롯해서 블랙샤크 전용 게임패드를 사용해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요. 이 전용 게임패드가 있어야 블랙샤크 폰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어요.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며 4에서 5초간 누르고 있으면 게임패드가 켜지게 되죠. 키 매핑을 통해 조이스틱과 L버튼 그리고 ZL 버튼을 화면 내에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정말 대박이에요. 배틀그라운드를 지원한다는 광고를 괜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게임패드의 조작감은 상당히 별로였습니다. 조이스틱은 너무 가벼워서 세밀한 컨트롤을 하긴 힘들었고 L버튼과 ZL 버튼은 너무 뻑뻑했죠. 조이스틱의 문제보다 L버튼과 ZL 버튼을 힘줘서 눌러야 한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스위치와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물론 현지 가격이 3만원 정도가 되고 블랙샤크 전용 패드이기 때문에 여러 장점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패드의 조작감만을 놓고 보자면 솔직히 좀 실망스러워요. 물론 저는 지금 적응이 돼서 괜찮지만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뻑뻑한 키감에 조금 당황하실 수 있겠네요. 게임 플레이 부분에선 코드 언락을 통해 배틀그라운드를 최고 옵션으로 돌려도 렉이 없어요. 위에서도 얘기한 내용이지만 저는 HD 그래픽 프레임 60으로 두고 사용했는데요. 배터리를 조금 더 오래 쓰고 싶으면서 좋은 그래픽을 볼 수 있는 사양이 이 사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했는데요. 뭐 이러나 저러나 잘 돌리는 건 똑같아요. 성능 면에선 깔만한 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검은 사막은 프레임 제한이 걸려있지만 이것만 제외한다면 정말 원활하게 돌아가요. 정리해보자면 생각보다 장점이 확실히 많은 폰이에요. 준수한 카메라, 미친듯한 배터리 스펙, 강력한 프로세서, 괜찮은 디스플레이, 거기에 전용 게임패드와 소프트웨어, 현지 가격인 51만원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스마트폰은 없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중국 현지 가격으로 따졌을 때 얘기고 국내로 들여오면 7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줘야 하죠. 그리고 8기가 제품은 80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선뜻 지르기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 돼버리죠. 그 가격대엔 이미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바라볼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글로벌럼이 아직 없는 건 정말 아쉽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라고 추천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글로벌럼이 나오고 조이UI가 조금 더 안정화가 되면 그리고 가격이 현지 가격과 비슷하게 구매가 가능하다면 그때는 게임 좋아하는 분들에겐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